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을 부탁드렸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JC504님께서 10가지 질문을 한 번에 주셨어요. 이렇게 한 개씩 주시면 오히려 더 로직에 더 좋은 거 아이가? 아무튼 10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1번, 술전 교정, 수술 후 교정으로 이어지는 치료 과정은 대략적으로 몇 년을 잡나요? 증상과 나이, 성별, 예후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수술 교정, 수술 전, 후 모두 합쳐서 약간 고정이겠구나. 2, 3년 또는 3, 4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까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전 교정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수술 후 교정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년, 길면 3년 이 정도 걸릴 텐데요. 요즘에는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과 교정 합쳐서 거의 한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걸리면 한 1년 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치아가 아주 긴밀하게 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소요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얼굴이 바뀌고 식사하는데 부담이 없는 정도까지 되는 데는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수술 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 경우에 좋겠다. 이민, 유학 등으로 힘들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나요?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갑자기 통증 등이 있을 경우 곧바로 귀국해서 주치의를 만나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쉽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의료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시스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향 평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의료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 중에 자잘한 거 있잖아요. 브라켓 떨어졌다거나 와이어가 찔린다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약간 벌어졌다거나 고름이 잡히기 전에 불편한 느낌, 그런 거 와가지고 씻어주고 잘라주고 붙여주고 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인데, 외국에 있으면 의료진이 바로 옆에 없으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질 수가 있어요.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아 교정이 병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강학원내과 의사와 치과교정과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못한다든지 아니면 느리다든지 생각한 것보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 종료되는 시점 전에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니면 내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꼭 알려주셔야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한국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아니면은 그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번, 살이 찌고 뚱뚱하면 수술을 못 받나요? 가령 얼굴과 목에 살이 많으면 수술을 많이 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도 압박이 심해 호흡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취 시에 살이 쪄서 마취할 때 살 쪄서 위험하다. 살이 찌고 뚱뚱하면 수술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술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각종 마취를 위한 검사들을 하는데 그 검사 결과에서 통과를 못했다면 수술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뚱뚱하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술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이 많고 한다 해가지고 더 많이 붓고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살이 진짜 많이 찌면 기도도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마취할 때도 사실은 살찌면 힘들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취 처음 시작할 때 말고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데요.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깨울 때 지방으로 마취 가스가 들어간 게 조금 늦게 나오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정상 체중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다. 4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수술 중에 신경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가요? 이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은 다치거나 잘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상사죠. 예기치 못한, 일부러 자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죠? 신경이 잘리거나 다쳤어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뉴로트메시스, 엑소노트메시스, 뉴라프락시아,
뉴로트메시스는 신경이 완전히 잘린 거, 엑소노트메시스는 중요한 게 신경 가운데 이렇게 틀어진 거, 겉에는 짜고 있어요. 누라프락시아는 충격을 받은 거. 완전히 잘렸으면 100%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꼬맬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5번, 수술 후 다시 수술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기나 걸리는 시간은요, 이게 다운타임이라고 하더라, 그지? 빠른 사람들은 1, 2주 사무직 기준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한 달 이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섬세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4바4 케바케입니다. 수술 회복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링크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 IVRO, SSRO 외에 새롭게 수술이 개발된 게 있냐? 가령 더 안전하고 더 획기적이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질문이 세련됐어요. 라임도 잘 맞췄고, 난 가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잘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 쓸 때 멋있더라고. 더 안전하고 획기적이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방법으로 하겠죠. 그 뒤에 개발된 수술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약간씩 변화를 시켜서 하는 건데요. 주걱턱 수술 방법에는 IVRO, SSRO 그 두 가지 방법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에서는 SSRO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거 내가 개발하면 좋겠는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앞으로 AI가 구강외과 수술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수술을 점으로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웨인지를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그거를 norm이라고 하거든. NORM이라고 해서 정상 범위를 컴퓨터한테 쥐어주면 사람이 놓치는 것까지 컴퓨터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 심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만 잘 생각을 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주 강력한 보조 툴이라고 보면 되거든. 같이 하면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효과,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좋은 느낌, 더 좋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번, 이건 좀 황당한 생각이긴 한데, 가령 간이나 신장 등은 그 기능이 다하거나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경우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맞지? 잘 알고 계시네. 상학이나 하학도 보건이 성형외과 협진하에 돌아가신 분 이식하시... 근데 굳이 성형외과랑 협진할 필요가 있을까? 학교정 수술이 심미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의 꽃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다고 믿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조직이 맞는 돌아가신 분의 하악을 기증받아 환자의 하악과 교체 이식할 수 있냐요? 그럴 경우 신경은 포기해야 되냐요? 너무 생뚱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스킵하죠. 생뚱맞는 질문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공부한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를 답을 드리면요.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상하악이 안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안면골을 포함한 안면부 조직이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돌아가신 분의 상하악이나 하악을 떼어다가 이식할 수도 있나요? 답변을 드리면 yes입니다. yes. 저희가 수련 받을 때 논문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처음에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도 한 14, 15년 전쯤 얘기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인데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2010년도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미국은 큰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총기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사고 난 사람을 안면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남의 조직을 이식을 하면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면역 억제제 같은 거 평생 먹어야 되고, 예전에는 살만 갖다 붙이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뼈도 갖다 붙이고 하면 뼈를 그냥 얹어 놓으면 되나? 녹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혈관들을 안면부에 있는 거를 이어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떼와서 붙이기도 하고 혈관 이식까지 같이 하는 거죠. 수술할 때 몇 명 필요하냐? 이분이 수술할 때는 진짜 한 150명 정도. 수술 시간은 거의 이틀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그런 거고, 아마도 처음 했던 거는 프랑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뉴스로 봤거든. 한 3일 이렇게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마 없을 텐데요. 나 논문 봤을 때 있잖아. 내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나의 역량도 아직은 부족함이 있고 로컬에서 한계가 있어서 아마도 대학에서 처음 시도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허가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물론 첫 번째 케이스가 생기면 그 수술에는 꼭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관과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혈관 문합, 신경 문합 이런 거를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혈관이랑 신경 다 같이 이식할 수 있습니다. 9번.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때까지 진짜 안 궁금한 거가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무튼 원장님 병원의 간호사나 치의생사 등 보건인력 채용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질문해주신 주민님께서 보건인력이라고 하시면요. 이 정도 질문하셨으면 저희는 뽑습니다. 일단 수준을 떠나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나 치의생사분들이 자격 면허를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 이력서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면 특히 신규 경력직 따지지 않고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치과대학에 다니면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의생사분들은 더더욱이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열정,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번, 다시 태어나도 의사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으신 건가요?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고 1번부터 20번까지다. 하나에 지금 물음표가 계속 있잖아. 맞지? 사실은 사후세계 이런 거 별로 믿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합니다.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수술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의사를 할 텐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지. 질문이 뭐를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셨으면 그것도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LJC504 주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올라오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댓글을 10개 남겨주세요. 주민센터에 댓글 많이 남긴 걸로 되는 거니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커뮤니티 질문에 대한 영상 답변이었는데 제가 너무 간략하게 답변 드렸나 하고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